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6일 부리아TV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의 소식과 미국 회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6일 새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유우파 시민들과의 연대를 최우선으로 삼아 당을 재건하겠다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서 장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2366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장 대표는 승리 직후 당신의 뜻은 분열이 아닌 단합이라며 우리가 믿을 것은 자유우파 시민들과의 연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찬탄파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당 분열을 유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출당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는 최근 당내 주류로 부상한 반탄파 세력의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장 대표는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약속하며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찾아뵙고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능력이 없는 인사, 기회주의적 인사는 과감히 배제하고 실력과 헌신으로 검증된 인물들로 당을 쇄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당선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어게인을 내세운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는 당심이 여전히 탄핵 반대와 보수 결집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은 미국 회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회담의 내용을 안녕 메리아 채널의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ost and comments you made on South Korea early this morning, like raids on churches, going into U.S. military base, purge, revolution. How do you think about it? 이재명 대통령께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빛의 혁명이나 이게 내란 사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I heard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later. I haven't spoken about it yet, but when we meet, and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Mr. President, what conversation? Wait a minute. If you'd like.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t hasn't been long since Korea has overcame the political turmoil following the self coup by the former president. Currently, there is a fact-finding investigation by a special prosecutor that was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special prosecutor...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by any chance? They took him from our country. Deranged Jack. He's a deranged, sick individual. But go ahead. Go ahead. I'm only kidding. Maybe I'm not. That special prosecutor is not under my control.
And so the prosecutor is conducting a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I would like to explain about what you said about U.S. bases. They did not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of American bases, but they looked into the chain of command, and the control system of the Korean military. Right. And I would be happy to It's okay. explain about this more in detail I'm sure it's, during our lunch meeting.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회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빈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동맹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으로 격이 나뉘는데 국빈 대우는커녕 실무급 방문 대우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신뢰 부족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믿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등 숱한 의혹이 따라다니는 사람을 미국이 어떻게 전략적 동맹의 리더로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좌파 정권의 대미 인식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미국은 늘 한국 좌파 정부를 불편해했습니다. 친북 친중 노선에 기울고 한미 동맹보다 남북 관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는 가까워지려 하고 북한에는 한없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미국에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니 미국이 왜 굳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셋째, 대한민국 위상 하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만 해도 국빈 대접을 받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대우를 받았을 때 세계 언론은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으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미국이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백악관 만찬, 의회 연설, 최고의 예우가 있었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요, 옆에? 예,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고 차량에 잠깐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송을 지금 다른 분이 해주신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네, 기자들이 오찬회담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런 예. 답변은 저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조금 전에 보이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예. 백악관의 이제 트럼프 최측근이겠죠. 제가 어떤 직책을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 실무자하고 미국 측 실무자하고 이제 악수를 나누고 이제 차량을 타고 떠나는데, 자,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요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비공개 부분에서의 굉장히 쟁점되는 이슈가 논의가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 그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교회의 그런 문제 관련돼서 다시 비공개 회담에서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비공개 회담장에서는 좀 쟁점되는 이슈들이 많이들 논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통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실무자가 환송해 준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쟁점되는 이슈에 대해서 쟁점 사안만 얘기를 하고 수렴되는 게 거의 없지 않았나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섣불리 지금 정상회담이 잘 됐다 못됐다를 확실히 확언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헤어질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의견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해석하는 거니까요. 예. 일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에서 내리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고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갈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인사하고 나서 차에 타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마중 나오지 않았고 또 앞에 있는 내용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에 인사하지도 않으셨어요. 취재진이 질문을 큰 소리로 했는데 답변 안 하고 갔어요. 예, 그리고 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온 그 여성 실무진의 얼굴 표정도 환하게 웃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 예. 약간 뭐 걱정 어린 표정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미소는 예. 띠지만 억지 미소 같은 그런 모습도 좀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지킬 것은 지키겠다라고 예. 말씀하셨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강한 요구를 또 추가적으로 했다면 그 지켜야 될 부분까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예. 정상회담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은 대조적인 윤석열 대통령 때의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양국의 공식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김건희 여사의 순으로 걸어가면서 양국의 공식 수행원들이 아까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수행원들이 도열해 있는 곳에서 이제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혜진 기자, 여기서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공식 환영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식 환영식 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 국빈 방문 당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공식 환영식 지금 열리고 있고요. 레드카펫에서 초청을 주관한 국가의 대통령 내외가 상대 손님 나라 대통령의 내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양국 대통령 각각 두 나라 정부 요인들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처럼 인사를 했었죠. 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이 나란히 연단에 올라서 군악대가 연주하는 국가를 듣습니다. 이 초청받은 나라, 이제 한국 국가가 먼저 연주가 될 거고요. 초청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 국가가 Distinguished 나중에 연주입니다. The national anthem of the Republic of Korea, followed by the national anthem of the United States. Staff, present arms. 국빈 대우라는 건 단순히 의전이 아니라
그 나라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동맹의 격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상징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격을 깎아먹은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와 좌파 정권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믿기 어려운 리더가 집권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홀대받는 외교 참사에도 불구하고 반미 친중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개인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대표입니다. 외교는 국격이고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국제사회의 신뢰, 이것이 곧 우리의 생존입니다. 좌파식 반미 친중 노선은 절대 안 됩니다. 화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 SNS 계정과 회담 관련 내용은 이전 영상의 독립신문 기사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